자, 오늘 하는 부분 하면 이제 끝나겠네. 자, 지금 계속 명제 테스트는 아직까지 질문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고, 일단 함수 끝나는 대로 하루 날 잡아서 계속 질문만 받는 시간 가질 테니까 갈게. 전에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럼 fx가 주어져 있을 거야. 그러면 물론 책하고 조금 다르지만 x, y를 바꿔. 그런 다음에 y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얘가 f의 역함수다라고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은 있는데 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가 뭔지 모르는데, 그리고 또 f의 3x 플러스 7이라고 복잡화가 돼 있는 저걸 가지고 역함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알고 있는 작업 그대로 가면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f의 3x 플러스 7이라는 거, 얘가 뭔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요 함수가 좀 복잡하니까 나는 gx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은 g의 역함수 x가 어떻게 되니?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내는 방법을 갈 거야. 그치? 우리가 보통 fx는 뭐 3x-7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맨 처음에 할 것은 y는 3x-7 해놓고 그 다음에 x, y를 바꾸고 그 다음에 y는 꼴로 이렇게 만들면 얘가 f의 역함수다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항상 복잡하게 돼 있는 여기는 gx야. 그러면 g를 따졌을 때 gx라는 거 fx 대신에 y를 집어넣듯이 gx 대신에 y를 집어넣어서 요거를 y는 꼴로 만드는 게 이게 첫 번째 작업입니다. 한 줄 적자, 한 줄씩 계속 같이 갈 거니까.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할 거는 첫 번째 x, y를 바꾸라며. 그럼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y를 바꿀 거야. 그럼 x는 f의 3y 플러스 7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x, y를 바꾸는 작업을 한번 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x, y를 바꿨으면 y는 꼴로 이런 형태로 나타내야지 우리는 g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얘를 y는 꼴로 하려 했는데 괄호 안에 y가 있으니까 걸리적거리니까 뭔가 할 수가 없지. y는 꼴로 절대로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다른 건 아니고 이거 안에 있는 거와 이거 바깥에 있는 거를 바꿔. 그러면 3y 플러스 7은 되면서 여기다가 x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얘 두 개를 바꾸면 우리는 f의 a는 b 돼 있을 때 이거 두 개 바꾸면 b는 a 이렇게 됐을 때 요거에다가 역함수를 씌워준다라고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럼 그 기본 논리로 이거 두 개 바꿨으니까 요거의 역함수를 만들자. 그래서 f의 역함수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야지만 y는 꼴이라는 어떤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y는 했더니 f의 역함수 x에다가 7을 빼고 여기에다가 3y니까 3분의 1로 나누면 y는 꼴로 나왔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g의 역함수 꼴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답은 4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좀 어려워.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런 형태 나왔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서술형 나왔을 때 감점을 안 당하기 위해서 그냥 기본 방법을 한 거밖에 없어. 그래서 저번에 요 문제는 좀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거. 그러면 25번 유형에서 그렇게까지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어려웠던 문제 있니 혹시? 25번 유형에? 저번에 한 문제밖에 설명을 안 해가지고 숙제한 사람들 중에서 나는 그래도 다 풀어봤는데 좀 까다롭다 이런 거 없니? 없니? 넘어간다? 아, 숙제를 안 한 거니? 숙제를 안 한 거니? 아니면 다 맞춰서 궁금한 게 없는 거니? 모르겠지? 지워도 되겠지? 지운다. 자, 이 작업으로 천천히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당분간 또 쉬운 유형들 나왔으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함수값을 찾는 거, 대응표에서 함수값 찾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거부터 먼저 갈게. 자, 이렇게 됐네. 자, 우리는 g의 역함수 2를 어떤 값을 가지는지 찾으시오. 그러면 g의 역함수는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2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화살표 했더니 얘가 6이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이해됐어, 민기야? 그 다음에 f의 6을 구하시오. f는 여기 있네. 그러면 6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하니? 했더니 최종적인 정답은 5다. 그래서 대응표가 나오면은 화살표만 반대로 하든지 그대로 하든지 이렇게만 그으면 별반 어려운 바 없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좀 신경 쓸 거는 밑쪽으로 가볼까? 요거하고 하나 중요한 거 가볼게. 요거는 식으로 냈을 때 하는 방법. 자, 일단 fx, gx가 a라는 미지수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건 얘를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겠죠. g에다가 fx를 집어넣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g에다가 fx인 3x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대. 그러면 우리는 요 x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요 x 자리에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3x 마이너스 3a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자, 그런데 그게 뭐하고 똑같다? 3x 마이너스 6하고 동일하네. 얘가 3x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여기서 a 값을 일단 미지수를 찾아내는 거야. 2라는 걸로. 그럼 얘가 2가 될 것이고 얘는 4가 되겠다 해서 우리가 구할 것을 찾아내자.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작업으로 할 것은 일단 g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5가 되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찾아야 되는데 얘라는 것은 뭐냐면 f의 역함수 마이너스 5 값을 우리가 찾아야 돼. 그지? 나중에는 빨리 되겠지만 정석적으로 서술형으로 적는다면 얘 값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인데 뭔지 몰라요. 그러면 f의 요거를 k라고 놓을게. 그럼 우리는 요거 두 개 바꾸는 논리에 의해서 f의 k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온대 라고 되는 거잖아. 그럼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3k 마이너스 2 했을 때 마이너스 5.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게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정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식에서도 역함수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1600번 별표 치시고요. 당분간은 좀 쉬운 유형들이라서 괜찮을 건데 1600번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어려울 것 같진 않지만 몇 가지 정도를 외워둔다면은 여기서도 이 문제가 나오지만 너희가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에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기서도 문제가 나오는 거라서 어떤 대응표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찾아내는 그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일이 하나씩 해서 만들어지는 걸 찾아볼게. 자, fx가 x에서 x로의 함수래.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거다. 자, 그런데 요 작업이 뭔지는 알겠지? f의 세제곱은 f를 3번 거치란 뜻이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i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니? 아무도 얘기 못하겠니? 눈부셔. i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니? 한 번도 얘기 안 했나? 정말? 진짜니? 연수야, 진짜니? 읍스. 자, 요 표현 할게. 자, 앞으로 f의 세제곱해서 x 나오는데 i라는 게 나오면 얘는 항등함수. 어휴,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집어넣은 값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오, 얘기 안 했었구나. 자, 그럼 대응표를 그려볼게. 자, 요 대응표를 일단 만드시고,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F를 3번 거쳤을 때 자기 자신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항등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대응표가 어떻게 위치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3개짜리 항등함수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되었죠? 자, 그러면 출발해보자. 요 내용 때문에 F1은 3이래. 그러면 F, 여기도 F가 있고, 여기도 F가 있고, 여기도 F가 있으니까 똑같은 F니까 일단 요걸 만들어주고 출발해줘야 돼. 자,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우리는 F의 세제곱에 1 했을 때 1이 튀어나와야 되겠죠? 세제곱은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화살표를 여러 개 거쳐서 여기에 무조건 도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해되시겠죠? 3개를 거쳤을 때 자기 자신 나오는 거. 시우 이해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제 F1이 3이니까 그럼 3이 어디로 간다는 걸 그으면은 1로 갈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만약에 3을 1로 그으면 1에서 3으로 갔다가 1에서 3으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3으로 도착하니까 안 되겠지. 그 다음에 3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1대1 대응이야. 그러면 3이 갈 수 있는 것은 3 말고 1 말고 나머지 한 곳 2로밖에 못 가겠죠? 그러면 2가 1로 간다라고 하면은 1에서 출발했지만 쭉 거쳐서 1에 도착한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괜찮죠? 요거를 찾아내는 게 2번째 단계야. 자, 그러면 3번째 단계는 이 3개가 모두 같은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2는 어디로 간다? 3은 2로 간다 했으니까 3은 2로 그어. 또 3은 2로 긋고. 그 다음에 2는 1로 갔으니까 2는 1로 가고 2는 1로 가고 이렇게 해버리면 3번째 단계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나는 3에서 출발해. 그러면 쭉 갔다가 3으로 도착하는 거 맞고 2에서 출발해. 그럼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오니까 2에 도착하는 거 맞고 그러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세제곱함수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외울 거. F의 세제곱이 자기 자신 항등함수가 되는 것은 원소가 최소 3개 이상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되는 건 지금처럼 당연히 맨 처음에 그냥 이렇게 화살표 3개가 가면 당연히 쭉 계속 가니까 자기 자신은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방금과 같은 그림. 제일 위에 게 제일 아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하나씩 위로 올라가. 하나씩 위로 올라가고 하나씩 위로 올라가는 이런 대형표. 지금과 같은 그래프. 그 다음에 이거의 완전 반대는 제일 위에 게 제일 아래로 간다의 반대는 제일 아래 게 제일 위로 가고 그러면 하나씩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는 거 반대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대응표가 되면은 세제곱하면은 항등함수가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3개는 요거는 당연한 얘기니까 이 2개라도 조금 알고 있으면은 처음에 딱 출발하자마자 F1은 3이네? 그럼 무조건 이 대응표에 다 그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외워두면 편하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2번째 F를 제곱했는데 항등함수 i가 되는 2번 거쳤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거는 2개의 원소를 짝으로 지어야 돼. 그래서 얘는 3개를 한 쌍으로 얘는 2개를 한 쌍으로 3개 거치면 3개를 한 쌍으로 2개 거치면 2개를 한 쌍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돼. 그럼 당연히 2개짜리에서도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항등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개짜리에서는 뭐가 되면 항등함수가 되냐면 X자로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자, 그래서 1, 2, 1, 2
1, 2 이렇게 F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F가 하나 있을 때 X자 이렇게 X자 이렇게 되면 2에서 출발해서 2로 도착하고 1에서 출발해서 1로 도착하고 항등함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두 개짜리는 이런 대형표를 가지면 항등함수가 만들어진다. 요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아, 그럼 아직 끝난 게 아니네? 답은 안 나왔네? 자, 역함수를 지래. 그러면 이제 gx는 이렇게 가는 것이 gx야. 맞죠? 근데 거기다가 2와 1을 집어넣어서 2025, 2027번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계속 순환되겠지, 당연히. 자, 그럼 1부터 출발해 볼게. 1을 집어넣었더니 2가 나오고 2를 집어넣었더니 3이 나오고 3을 집어넣었더니 1이 나오고 그럼 1, 2, 3이 반복되네. 2, 3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계속 반복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끝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2에 대해서 한번 볼게. 2에 대해서 그럼 2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얘가 F1, F2, F3이니까 그러면 요 세 개가 반복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항상 집어넣는 거 다음부터가 우리가 F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된다. 그러면 2025는 4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입니까? 3의 배수 판별법을 가지고 해야 되죠. 각자리 숫자 합이 3의 배수면 무조건 3의 배수. 그럼 나머지가 0인 거네. 나머지가 0이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 숫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그럼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겠지. 그럼 1을 기준으로 얘를 집어넣었을 때 그 다음부터 3개가 반복이 되는데 나머지가 2인 숫자니까 두 번째 숫자. 요거 이렇게 네모칸 할게. 그래서 2 더하기 3에서 답은 5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합성함수, 역함수가 섞여 있는 문제 중에 기본적인 문제들인데 요게 조금 더 까다롭다. 레벨 3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요것도 레벨 3네. 그렇죠? 혹시나 더 해볼 게 있습니까? 다 됐죠? 그 다음 유형 갈게. 자, 역함수 하나짜리 역함수는 표현해서 그림을 그려준 것 같은데 두 개짜리에 대해서는 표현을 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F의 역함수의 역함수는 F 자기 자신이다.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F의 역함수가 F가 만나든 F와 F의 역함수가 만나든 일단 표시할 거는 얘는 항등함수 I, 얘도 항등함수 I다. 이렇게 표현할게.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 F0, F의 역함수 했을 때 B를 먼저 집어넣어야 되겠네. F의 역함수는 이렇게 화살표가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화살표 가면 A. 그 다음에 F의 A는 다시 이쪽으로 화살표 가면 B. 그러면 집어넣었던 값이 그대로 튀어나온다. 항등함수 맞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차이를 봐야 돼. F의 역함수 0, F에. 그럼 F가 먼저 가는 거니까 A를 해야 되겠니? B를 해야 되겠니? 그치. F는 이쪽 편으로 화살표니까 출발하는 게 이 문자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B가 되는 거고 F의 역함수 B는 A가 되는 거고 그래도 얘가 항등함수 되는 거 맞죠? 자, 시우야! 죽을래? 정신 차려. 잘 봐요. 얘도 항등함수고 얘도 항등함수고 집어넣는 값이 그대로 튀어나온다는 거 이해됐죠?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얘가 항등함수가 되긴 하지만 역함수가 오른쪽에 있을 때 A를 집어넣을 수 있겠니?
절대로 안 되죠.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가는 거니까 B부터 출발해야 돼. 즉 F의 Y부터 출발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오른쪽에 F가 있으면 F의 X쪽에서 출발해서 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F0, F의 역함수랑 그 다음에 F의 역함수 0, F는 같지 않다라는 거. 정의역 공역이 다릅니다. 같이 항등함수 되는 건 맞지만 출발하는 게 공역에서 출발하는 건지 정의역에서 출발하는 건지 그거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606번의 디귿은 틀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애들 이거 가지고 다 틀렸어. 근데 답이 기억, 니은, 디귿이 없어서 맞추긴 했는데 애들이 다 디귿이 왜 안 되냐고 막 따지더라고. 같이 항등함수가 된다고 해놓고. 그래서 정확한 논리로 아니라는 걸 밝혀줬다. 항등함수가 되는 건 맞지만 같은 함수는 아니란 뜻이야. 자, 그러면 이제 F 뭐하니? 뭘 날린 거니? 바닥에 어차피 선생님 네가 쓸 거니까 난 떨어뜨리겠다. 우와, 끄덕끄덕한다. 우와, 나 씨. 준영아, 오늘 내가 FG 같이 있는 거 그려준 적 있니, 혹시? F 하나 그려가지고 역함수 하는 건 했거든? 2개짜리 역함수 저식을 설명하는 건 했나? 2개짜리. 3번을 설명하는 대응표를 만들어준 적이 있나? 기억 안 나나 보니? 없던 것 같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 대응표를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여기서 당연히 F의 A는 B, G의 B는 C.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서 이쪽으로 전체로 오는 것을 할 때 G0F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G0F. 괜찮으시죠? 항상 먼저 하는 걸 오른쪽 편에다가 합성함수 오른쪽 편에 접는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G0F에 A를 집어넣었을 때 B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이 C다.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대되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볼게. 원래는 요 위에다 적어야 되는데 나는 아래쪽에 할게. 이렇게 오는 거에 F의 역함수, 이렇게 가는 거에 얘가 G의 역함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여기서 이까지 전체를 가는 거, 그럼 G가 먼저 하는 거니까 얘가 G의 역함수가 이쪽에 오고 F의 역함수가 이쪽 편에 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G의 역함수를 여기서 출발해서 G의 역함수를 거쳐서 얘가 오고 요거에서 F의 역함수를 거쳐서 이쪽으로 오는 거니까 먼저 하는 걸 항상 오른쪽에 적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에 반대를 표현할 때 우리는 G0F의 전체 역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얘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죠. 하나씩 거쳐서 가는 역함수. 근데 전체 한 번에 오는 요거의 완전 반대의 화살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같다는 논리가 3번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하는 방법은 이거야. 이런 대응표를 생각하지 말고 이 역함수를 분배할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걸 적고 그 다음에 역함수 걸리는 걸 두 번째 적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하나 더 나와서 4번 정도 나오겠죠? F0, G0, H의 역함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을 수 있어. 자, 그러면 그대로 가볼게. 역함수 제일 가까이 있는 게 H죠? H의 역함수 0. 그 다음에 있는 게 G네. G의 역함수 0. 그 다음에 있는 거는 F네. F의 역함수
그래서 역함수를 분배하면 위치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준 거고, 요런 정도만 암기를 하면은 문제들은 대부분 풀 수 있을 것이다. 됐죠?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네. 필기가 다 다른 대로 문제를 풀어볼게. 쉬워. 여기서 졸면 끝난다. 중요한 내용 많이 나오는데. 동아리 지옥에 던지지 마라. 아니, 누굴 보고 던진 거야, 이거는? 아, 뒤로? 와, 승리 맞추게? 승리야, 지옥이 한기통을 딱 뜯어가지고 풀스윙으로 머리를 팍 잡아버려요. 야, 가지가지 한다, 야, 동아. 자, 재울게. 자, 27번 유형에서 어떤 것들이 조금 중요한 문제가 될지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일단 1613번은 당연히 별표를 치는데 어디다 별표 치자면 다식의 별표 쳐야 된다. 다에다가 별표 쳐야 돼. 1613번. 그 다식을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간단한 내용부터 먼저 하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이긴 한데, 그래도 하나씩 갈게. 너무 빨리 뺄 수는 없고. 자, 식이 나왔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볼 거는, 자, 이 자체로 우리가 뭔가를 하지 말고 역함수를 분배를 해. 그러면 G가 가까이 있으니까 G의 역함수, 0, 그 다음에 F 있네, F의 역함수, 이렇게 해서 분배해서 위치를 반대로 바꾸는 게 첫 번째 작업이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이 두 개는 항등함수니까 뱉어내는, 집어넣는 값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없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시험 칠 때는 x를 넣으면 안 됩니다. x를 넣으면 안 되고, 만약에 요거까지서 나오는 값이 a면 항등함수니까 a가 그대로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돼. x 치면 안 돼. 자, 그럼 일단 가볼게. g1, 1 집어넣으니까 당연히 3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값은 f의 역함수의 3을 원하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했듯이 우리는 이거를 미지수 k나 a나 b로 치환했잖아, 그치?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한 번만 더 그렇게 설명하고 빨리 하는 방법을 해볼게. 자, 그러면 동아, 니 때문에. 자, 그러면 얘를 k라고 할게. 그러면 이 부분은 f에 k 집어넣어서 3 나오는 그때 그 k 값을 구하시오. 그럼 f면 3k 플러스 7 했을 때 3 나오는, 그래서 k 값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4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서술형으로 적으면 이렇게 k 값을 구한 게 최종적인 정답이다라고 알 수 있지만, 다음부터 할 때는 f의 역함수 3이 나오네? 그럼 우리는 찾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가 는 3을 해서 그때 x 값을 우리가 찾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x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로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요 작업은 다음부터는 조금 생략하도록 할게. 바로 저렇게 해서 값을 구하도록 할게. 그러면 대부분 다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숙제하는 반에서 질문 나왔던 거 다 알겠는데 갑자기 얘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의논을 해볼까? G0F라는 식을 만들 수 있네? 합성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그 좌변, 그거의 역함수, XY 바꾸고 Y는 걸로 고치고, 그 다음에 G의 역함수 구하고 F의 역함수 구해가지고 또 합성하래. 그럼 작업이 너무 많죠?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할까요? 원래는 뭐니? 요 식은
G의 역함수 공 F의 역함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반대로 나왔죠? 그럼 뭐란 뜻이야? 응? 상등함수가 될 때도 있겠지? 근데 막상 그 미지수 값을 구해봤을 때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고, 만약 그랬을 때 진짜 항등함수 y는 x가 나오는지 그건 폰 판단하면 되는 거고. 다른 건 없니? 혹시 다른 의견은? 다른 거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맥이야. 뭐가 생각나니? 아, 동아야, 뭐가 생각나니? 오늘 니부터다. 상수함수? 될 수도 있겠지? 뭐가 상수함수인데? F는 상수함수가 절대로 될 수 없죠? A가 0이 아니라면서. A가 0이 되면 fx는 마이너스 2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지. 근데 저건 상수함수가 될 수 없고 얘도 상수함수가 될 수 없지? 둘 다 상수함수가 아니야. 합성해서 상수함수라고 의미하는 거니? 모르겠어요. 잘 봐요.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알던 순서를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래. 일단 좌변은 F, 공, G의 역함수인 것을 그대로 내비둘게. 근데 우리는 이 우변을 생각하면 우변은 뭐하고 똑같은지 알 수 있겠죠. 우변은 뭐의 역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니, 미기야? 뭐를 전개하면 저 우변에 나오는 거니? G, 공, F. 맞니? 맞습니까? F의 역함수 먼저 나오고 그 다음 G의 역함수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양변의 역함수를 다 씌우면 F0G하고 G0F가 성립한다. 즉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쪽에서 했던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 그 식을 가지고 미지수를 찾아낼 수 있겠죠? 이 정도는 필기를 해두고 문제를 봅시다.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 합성하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니니까. 됐죠? 자, 요거 별표를 잘 쳐놓으시고, 다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 혹시 여기에서 의문 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얘기해야 된다. 일단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대형표를 만들어 볼게. 1, 2, 3, 4 그 다음에 2, 4, 6, 8, y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f,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f의 역함수다. 괜찮으시죠? 이런 정도.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석하면서 모순이 없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잘 봐요. fx는 1대1 대형이다. 정의역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같으니까 하나씩만 되면 당연히 1대1 대형이 될 수 있겠지. 뭐 이 정도 됐지? 그 다음에 f1은 2가 아니다. 그러면 얘는 1로 연하게 갈 수 없다. 이런 정도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F1이 가능성 있는 것은 F1은 2, 아니 4 또는 6 또는 8 정도로 갈 수 있다. 요 세 개 중에 무조건 하나로 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달을 한번 해석해 볼게. 요거는 뭐라고 했니? 항등함수. 그럼 없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라고 했네, 그치? 그러면 이 다에서
2분의 1 FA가 A가 된다라고 이렇게 식을 적어도 상관없겠지. 됐니? 자, 그럼 최종적으로 F의 A는 2A다? 아,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는 숫자가 요걸로 이렇게 되는 거고, 요 값은 이것 중에로 도착한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네. 이해되시죠? 1 집어넣으면 성립하니 안 하니? 안 하죠. F1은 2가 된다고, 될 수 없다면서. 그래서 될 수 있는 거는 F, A 출발하는 거 2 집어넣으면 얘가 4가 되던지, F3, 얘가 6이 되던지, F4, 얘가 8이 되던지, 이 셋 중에 어느 두 개.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네, 두 개예요? 만족시키는 A의 개수는 2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됐죠? 만약에 이걸 만족시키는, 가나다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가 될 때, 얘가 될 때, 얘가 될 때 세 종류로 나눠서 함수의 개수를 구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뭐니?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F의 2 곱하기 F 역함수 2라는 것은 그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밖에 안 된다는 뜻이거든? 뭐밖에 안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래? 얘가 될지, 얘가 될지, 얘가 될지 이 셋 중에 무조건 한 경우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의 핵심은 다시 돌아가서 다에 있습니다. 여기를 빨간색 A로 바꾸자. 이것 때문에 저 세 개 중에 두 개밖에, 저 세 개 중에 어느 세 가지 경우 중에 단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되는 게 확실해지는 거거든. 앞으로 F0F의 역함수나 F의 역함수 0F가 있을 때 우리가 값을 그때 아까처럼 어떤 값을 찾아낼 때는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문제가 가나다 조건이 있을 때 그냥 막 X 치면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이야. 자, 저 빨간색 A를 보면서 뭔가의 하나의 조건을 더 찾아낼 수 있겠니? 그걸 찾아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단 한 경우만 되는 거야. 응? A가 두 개여야 돼. 4만 된다는 논리는 어떻게 펼친 건데? 4랑 2가 된다? 그 논리는 뭐니? 어떤 논리에 의해서? 항등함수에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 없애서 한 거 말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본 있는 식에서 지금 다시 한번 보란 뜻이야. 그래야지만 찾을 수 있어. 물론 시험 때 이 논리를 찾지 못하면 얘가 성립할 때의 대응표, 얘가 성립할 때의 대응표, 얘가 성립할 때의 대응표를 다 찾아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구하는 F2 곱하기 F 역함수 2가 나오겠지? 그러면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는 뭘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한 경우만 찾아냈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세 번째 반인데 앞 두 반에서는 한 명 찾아내더라, 한 명. TC반에서 한 명 찾아냈는데. 두 명 찾아냈구나, 두 명. 안 되는 경우는 찾는 거죠. 아니, A는 이 논리에 의해서 무조건 이 두 숫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밝히는 거.
요거는 좀 시간을 가질게. 딴 애들한테 얘기하지 마. 정확히 설명하네. 자, A1이라고 따지면 요 4개 중에 어떤 것이 A라고 해도 되겠지? F 출발하는 거, 그치? A1이라고 하지 말자. 그냥 A라고 할게. 근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출발하고 여기서도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출발하는데 양쪽에 다 있는 숫자가 2, 4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A에 3을 집어넣으면 3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게 절대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A 값은 2하고 4밖에 안 된다라는 거. 자, 이거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 100% 정확한 논리는 형석이가 설명한 것 같습니다. 동아의 힌트를 받고 생각한 거니? 와, 야, 머리 합치면 되네. 그래서 요거 긋고 요거 긋고 그러면 2는 4로 가고 4는 8로 가고 그럼 1은 6으로 올 수밖에 없고 3이 2로 갈 수밖에 없겠죠? 1대1 대형이 만들려면은. 그러면 대형표가 다 됐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고. 야,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좀 쉬었다 하자. 잘했어. 자, 이제 대망의 32번이 다가오기 시작한다. 자, 여기는 일단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그림이 나와 있을 때 가장 쉽다.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거야. 1, 2, 3, 4 이렇게 되는 거 찾아놓고 F 조금 더 진하게 그릴게. 자, 원래대로라면 우리는 역함수를 찾겠대. 그러면 얘를 A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F에 뭐 집어넣으면 4 나오니? 라고 해야 되겠네? 그럼 뭐 집어넣으면 4 나오니? 뭐? 3. 3 집어넣으면 4 나오지. 그럼 얘가 3이래. 그럼 이렇게 돼서 얘를 B라고 하면은 F에 뭐 집어넣으면은 3 나오니? 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집어넣으면 3 나오니? 2.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답은 2다. 이렇게 하는 게 실질적인 거잖아. 그치? 자, 근데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앞쪽 유형에서는 F로만 나와 있어. 그럼 뭐 집어넣어서 뭐 나오고 그걸 또 집어넣어서 뭐 나오고 이렇게 했었잖아. F에 역함수가 있다면 이런 식의 작업은 절대 필요 없고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F의 역함수가 4래. F의 역함수는 Y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F는 X에서 출발하고 그러면 Y에서 출발해서 나오는 X 값이 뭐니라고 했더니 3이 되는 거고 다시 F 역함수 3이니까 Y에서 출발해서 만나는 교점의 X 값은 뭐니?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2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페이지는 이 정도만 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갈 때 F면은 여기서 출발하고 F의 역함수면 Y쪽에서 출발해주고 그것만 찾아내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9번 유형으로 갈게. 자, 29번 유형에서 아까 전에 했던 게 또 나왔군요. 일단 첫 번째 출발로 두 번 합성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럼 얘가 항등함수 i, 즉 f의 제곱이 i다 라고 이렇게 썼죠. 그럼 이렇게 되는 대응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 아니면 x자로 가는 거 한 번 더 복습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대응표를 하나 만들어 보면 x 그 다음에 뭐 y라고 해보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해야겠다. 1, 2, 1, 2. 그러면 얘가 f고 얘가 f의 역함수야. 그러면 x자로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되는 두 개를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이 내용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자, f의 1도 2가 나오고 f의 역함수 1도 2가 나오는 거 이해되십니까? 1에서 출발해서 2로 오는 거니까 f 역함수. 그 다음에 f의 2도 1이고 그 다음에 f의 역함수 2도 당연히 1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 집어넣어서 똑같은 값, 2 집어넣어서 똑같은 값이 나오네? 아, 그러면 어떤 정의역에 있는 원소 똑같은 거 집어넣어서 같은 함수 값을 가지면 이 f랑 이 f의 역함수, 이거 두 개는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다라는 것을 조금 잘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완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표현 두 개야. 그래서 f와 f의 역함수가 똑같다? 그러면 f0, f는 x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f0, f의 x는 x다라고 나오면 f와 f 역함수가 동일하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자, 일단 대응표로 하는 걸 한번 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역함수,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역함수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1대1 대응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 여러 번 했으니까.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는 함수이거나 감소하는 함수여야 된다. 계속 증가하든지 계속 감소하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앞으로 우리 그래프에서 역함수를 구할 때 역함수 그래프를 빨리 그리시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뭐가? f와 f의 역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나올 거니까 저 내용까지도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한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 얘가 y는 x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얘가 f야. 그러면 y는 x에 대칭시키면은 이게 f의 역함수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역함수 y는 x에 대칭을 시켰대. 그러면 우리는 저번에 적은 거 직선에서는 기울기가 역수가 된다는 거 하나 빨간색으로 적은 적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거 할 게 아니고 잘 생각해봐. 이 내용을 가지고 할 거야. f와 f의 역함수가 동일하다? 자, f와 f의 역함수가 동일하다. 즉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는데도 자기 자신이 된다는 뜻이야. 그렇게 되는 f는 y는 x가 fx면은, 자, 얘가 만약에 y는 x가 fx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칭시켜봤자 그냥 그대로잖아, 그지? 그래서 y는 x가 저식을 만족하는 대표적인 1차 함수. 그 다음에 1차 함수 중에서 y는 x 말고도 만약에 y는 x 플러스 1이면은 얘는 y는 x 마이너스 1 대칭시키면 다른 함수가 돼버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더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대칭시켜도 자기 자신이 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면 얘를 대칭시켜서 이렇게, 얘를 대칭시켜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야.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래서 f와 f의 역함수가 같은 거는 1차 함수 중에서는 y는 x, 그리고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1619번을 딱 보자마자 f와 f 역함수가 같은 1차 함수는 y는 x가 없네?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4, 5번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만 하면 무조건 답이 나온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 그리고 이거도 답이 뭐겠니? 바로 나오잖아. 얘를 만족한데 직선이래. 그럼 x는 m값은 마이너스 1 바로 튀어나오잖아. 그치? 1초 문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1차 함수네. 얘를 성립하네.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1. 이거부터 출발하고 얘 해가지고 b 값 구하고 이렇게 하면 딱 끝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번엔 좀 다른 표현이죠? 1차 함수래. 그런데 이 식을 만족한대. 그러면 y는 x가 되거나 아니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죠? y는 x면은 0,1이 될 수 없죠? 1,1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x 하고 플러스 b여야 되는데 y절편이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식을 좀 바로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문제는 요겁니다. 어떤 학교에 교과서에 이 문제가 똑같이 있더라? 두 가지 조건으로 나옵니다. 일단 식을 보면은 일단 첫 출발은 일단 x가 0 이상일 때 마이너스 2x래. 그럼 마이너스 2x면 대략적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이런 정도 되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2x. 자, 첫 번째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1번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가 나와야 되겠니?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K값의 범위? 동아야. 괜찮아. 뭐가 돼야 되니? 이거가 작다. 그렇지. 얘가 감소함수니까 저 K 값은 0보다 작다. 이게 나와야 되겠죠? 잘했지? 이놈 식기야. 집중 안 해? 와, 내가 이렇게 큰 목소리를 해도 씩 웃고 있다. 우리 반의 특성이죠. 내가 어떻게 목소리를 내도 그냥 개가 짖는다 생각하고 막 웃고 있고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고. 괜찮아, 봤지? 나 이런 존재야, 우리 반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야. 이거를 만족시킬 때 그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F와 F의 역함수가 서로 같다는 것은 직선이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거나 Y는 X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저걸 만족시킨다는 기본 개념이 뭐였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같아질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왜냐면 얘는 끊겨 있는 거기 때문에 특수한 조건이야. 그러면 얘를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대충 이런 게 나와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를 대칭하면 이렇게 가고 얘를 대칭하면 이렇게 오면 그러면 Y는 X에 대칭시켜도 쟤는 F와 F 역함수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려면 얘는 기울기가 뭐여야 될까? 동아야. 마이너스 2분의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x. 결국 좀 역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역수.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됐을 때 y는 x에 대칭시키면 원래는 역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걸 y는 x에 대칭시키면 역수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일부분만 지금 그려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또 맞추네. 못 맞춰야 내가 또 소리를 지르는데.
자, 이제 30번과 31번은 같은 유형입니다. 30번은 교점을 이용하는 거고 31번은 넓이를 활용하는 문제. 그런 다음에 유형 32는 마지막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명제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명제 테스트에 대한 질문들을 쭉 받고, 그 다음에 함수 숙제에 대해서 질문을 쭉 받고, 그럼 수요일은 질문만 받다가 끝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밀린 질문들 좀 많이 가져오시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아서 역함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축을 기준으로 절반 그래프만 남겼을 때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2차 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여기서 꼭지점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얘가 F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F의 역함수는 얘를 Y는 X에 대칭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대칭시키면 여기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되겠네. 그럼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너희가 마지막에 배우는 무리함수는 2차 함수 절반의 역함수를 하면 무리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할 건데, 자, 그러면 우리는 교점이 이렇게 나오겠네? 교점이 이렇게 나오겠네? 얘는, 여기를 F의 역함수라고 적어 놓을게. 자, 그러면 교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거는 F와 F의 역함수의 교점. 이걸 구하시오? 그럼 2차 함수식이 있으면 우리는 2차 함수식의 역함수, 무리함수식을 만드는 거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럼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우리는 어떤 두 식을 무조건 연립해서 x값을 찾아야 됐잖아, 그치? 못 구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교점은 어떻게든 y는 x 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f의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f와 y는 x의 교점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라서 이걸로 우리는 문제를 다 풀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교점의 x좌표와 y좌표는 동일하다. 왜냐면 그게 y는 x 위의 점이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알파,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베타, 베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여기를 A점이다, 여기를 B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게. 그러면 두 번째로 할 것은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교점을 AB라고 했을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것은 일단 저거 시간 줄게. 자, 봐봐. 일단 Y는 X라는 것은 45도입니다 45도. 그러면 45도는 1대1대 루트 2라는 걸 내가 2차 함수에서 눈이 설명했어.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요만큼의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그러면 1대1대 루트 2니까 선분 AB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루트 2가 된다. 여기까지 일단 필기를 할게. 이제 적으시오. 설명을 듣는 게 우선이고 적는 건 나중이야. 적기만 적으면 뭐해? 이해가 안 되고 적으면 어떡해. 물론 이해가 되는 상태에서 적는 건 괜찮지만 다음부터는 이해하고 적자. 적을 시간을 뭐 내가 안 주는 건 아니고. 그치, 동아야? 대답을 해. 매도 반문한다, 저거. 네? 네? 그러면 안 돼, 동아야. 네 밖에 할 수 없니? 다른 대답은 없니? 상남여고는 진도 어디 나가고 있어? 명제. 명제? 아직 안 들어갔네. 아직 이기고 있어. 유리함수 29개 유형, 무리함수 23개 유형. 2주면 무조건 끝나겠다. 그럼
되겠네.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래야 한 3, 4주 내신 기간에서 문제만 또 주구장창 풀지. 기말 끝나면 이제 너희는 고2네? 와우. 벌써. 야, 씨, 중학교 끝나고 내가 처음에 1월 달에 맡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시험이야? 하긴 내가 작년에 내보낸 고3 애들도 걔네들은 11월 중순에 내가 맡았거든? 아, 그렇게 겨울방학 때, 야, 12월, 1월, 2월 열심히 해야지. 고등학교 때 내신 잘 받을 수 있어. 한 수백 번을 얘기했는데, 쌤, 아직 아니잖아요. 아직 아니잖아요. 야, 결국 열심히 하는 거는 고2 가서부터 열심히 하더라. 고1 때까지는 정신을 잘 못 차리더라. 아직 내신, 수능 점수, 모의고사 점수 이런 게 안 하던나 봐.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부터 제대로 하면 돼요? 왜냐면 일단 1학년 내용은 수능 보는데 문제를 푸는데 일부분에서만 나오잖아, 그지? 그런 것들은 문제 풀다가 내가 여러 번 다시 뭐 소자 공식도 여러 번 설명하듯이 여러 번 다시 설명을 할 거야. 아이가 헷갈리면 아이의 순환성도 다시 설명해 줄 거고 뭐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대수, 미적, 분원, 확통 이 세 과목은 완전 수능 과목이잖아. 근데 요걸 모르는 1학년 잘해도 2학년 못하면 수능을 못 봐, 아예. 2학년부터만 잘해도 괜찮아. 아 진짜요? 응. 아니, 전에 너희 고3 애들 나갔을 때 조교 친구 중에 한 명이 고1 때 놀았어. 고1 내용을 하나도 몰라. 아, 인수분해, 이차함수 표준형, 요거밖에 몰라. 뭐, 나머지 정리 하나도 모르고, 복소수도 하나도 모르고. 근데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처음엔 어렵겠지. 3차 인수분해 못했어. 2차밖에 못했었거든. 3차 인수분해 하는 거 보고 왜 그렇게 되어서 나와서 질문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정말 그때는 정신 차리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정신 차렸는데 그래도 수능에 수학 3등급 나오더라. 근데 정신을 차렸는데 쭉 차려야지 차렸다 말다 이러면 안 되고 매일 수학을 하라는 소리는 안 해, 절대로. 왜 딴 과목도 해야 되니까. 근데 숙제를 보통 언제 하니? 연수야? 오늘이 월요일이다. 그럼 일요일날 저녁에 언제? 저녁에? 아, 그래도 그 정도면 양반이다. 근데 보통은 이제 월요일날 학교에서 하잖아. 그게 한 80%의 학생들? 근데 일요일날 저녁에 하고 좀 틀렸던 거를 학교에서 월요일날 학교 가서 한번 좀 고쳐보다 오면 아, 정말 우수한 학생이고.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이 있던데요? 아, 그치, 놀아야 되니까. 근데 정말 딱 한 명밖에 못 봤어, 여태까지. 내가 잠실에 있을 때 여기서는 한 명도 없었고, 잠실에 있을 때 한 명이 정말 오늘 수업하면 오늘 가서 숙제. 보통 있어? 아니, 한 번씩 그렇게 한 거 말고. 나는 한 수학학원을 한 달 12번 왔다. 한 10번 정도는 그렇게 한다. 이런 정도면은 이제 최상의 학생이거든? 승리 그렇게 써? 아, 앞으로 또 그렇게 해봐봐. 알았지? 뭐, 그게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한번 풀어놓고 다시 생각해보는 거랑, 그냥 숙제 해오기에 급급해서 풀다 오는 거랑, 하긴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숙제를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지, 동아야? 오늘 했어요. 아, 오늘 했어요. 잘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조금씩 이제 1학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해. 이제 너희들이 테스트실에 있을 때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예비 고1들, 중3들이 테스트실로 이제 들이닥치겠지.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이 생각하는 거야. 걔네들 떠들면 아씨, 저희 고1 나부랭이들이 떠들고 있네. 이제 너희들이 했던 거를 걔네들이 하는 거야, 이제. 그래도 너희 반은 테스트실에서 진짜 조용한 편이고. MW는 오늘 나한테 혼난 건 아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오늘 또 듣고 내려갔더니 오늘 1교시에 정말 잘하더라. 두세 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얘기를 해야 이제 계속 잘하겠지?
자, 이렇게 됐네. 일단 0 이상에서 역함수를 gx라고 이렇게 할 건데 두 교점 사이의 거리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 두 교점. 솔직히 그림을 판단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특히 성일은 막 요번처럼 그림이 안 나와 있고 근데 지문은 막 7, 8줄 나와 있고 그러면 그림을 빨리 판단하고 뭔가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역함수에서 그렇게 나왔대? 역함수는 무조건 뭐 해야 되니? 일단 y는 x를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판단하는 거야. 축이 x는 0인데 0 이상에서부터 하네. 이 0. 그러면 0 집어넣으면 여기는 0,0이죠. 근데 쟤는 뭐니? 0,3분의 4지? 그러면 이쪽 위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0,3분의 4.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되면서 아까와 같은 그림, 얘가 f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g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교점 사이의 거리, 아까 전에 했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루트 2 씌우는 거, 요것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f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이라는 것은 f와 y는 x와의 교점과 같으니까 그냥 fx식에다가 우변에다가 르덱스를 놓기만 하면 그냥 출발은 일단 되는 거다. 여기서 의문다는 거 있는 사람 얘기해봐. 없니? 그러면 모든 항에다가 6을 곱하고 식을 정리해서 넘겨야 되겠지. 모든 항에 6을 곱하고 넘기면은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8은 0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얘가 2고 얘가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요거 뺀 거 2, 여기다가 루트 2를 붙여주자라고 하면 그 선분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설명했으니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네. 대부분 요 유형에서 나오는 거는 선분 두 교점 사이의 거리, 요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게 있습니까? 이럴 때 교점을 구할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편리하게 돼서 x값 두 개를 찾아내면 되는데, 만약에 식을 봤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형성이 뭐 할 것 같니? 민기는 뭐 할 것 같니?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나한테 이제 배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나왔을 때 근계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그 말고 나머지 하나를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했잖아. 그 거리. 아니. 알죠. 진짜 알아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두분의 차공식, 이거는 꼭 해서 그 두분의 차공식에다가 여기다가 그러면 우리는 루트 2를 씌워주면 그게 두 교점 사이 거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좀 활용하자. 왜냐면 1학기 게 계속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복소수도 계속 나올 거고 나머지 정도도 계속 나올 거고 전부 계속 나와 이제는. 왜냐면 1학기 때 했던 게 이제 교육과정에 계속 들어가니까 필요한 부분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 기억해 놓읍시다. 그러면 좀 편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인수분해 안 될 때만 이렇게. 그렇다면 지금 다 그걸 가지고 가는 거라서, 물론 저 30번도 좀 까다로울 것 같긴 한데 해보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고, 좀 의논하자. 의논. 그냥 내가 막연하게 풀어주는 것보다는 같이 얘기하면서 풀기 위해서 레벨 3를 좀 건드리는 거고, 그러면 좀 레벨 2 문제까지는 쉬워질 거니까. 자, 일단 fx가 2x-3이 존재하고, 그럼 뭐 1차 함수니까 f의 역함수 2분의 1x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오겠지. 뭐 그런 거 알겠는데, 그런데 일단 요 식을 봤더니 요 식이 좀 중요하겠죠? 그럼 fx를 직접 제곱하고
fx 집어넣고 f의 역함수식 구해가지고 집어넣고 그 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 값을 합을 구하시오?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하려는 거와 직접 역함수를 구해서 집어넣어서 그걸 만족하는 식을 구하는 거와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아. 왜? 모든 실수 x 값의 합? 그냥 식만 정리해서 근과 계수와 연결 쓰면 되잖아. 두 분의 합. 그죠? 2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복잡한 걸 생각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해볼게. 간단하게 저 식을 넘겨서 다 쓰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f로 묶었을 때 f의 역함수는 0 이렇게 해도 되겠죠? 괄호하고 x는 지금 다 뺀 겁니다.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걸 찾으시오 라고 했더니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볼 것은 fx가 0이 되는지 얘가 0이 되는지.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것은 fx랑 f의 역함수 x가 서로 같을 때 라고 이렇게 되는 거네. 괜찮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는 fx 주어졌네. 2x 3은 0 했을 때 x의 값은 뭐라고 했니? 2분의 3이라는 거 하나 구했네. 그지? 문제는 이건데 직선에서 기울기가 y는 x도 아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놈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같아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같아질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니? 이게 같아지도록 하는 x값을 구하시오라는 뜻이죠. 결국 f와 f의 역함수에 얘는 교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했죠? 그러면 fx와 y는 x 이 교점을 구하라는 뜻하고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2x-3은 x 그래서 x값은 3이다 라고 해서 이 두 개를 더하시오 라고 해서 2분의 9가 정답이 되겠죠. 이 부분 풀이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레벨 3인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아까처럼 처음 얘기했듯이 직접 식을 구해서 집어넣어서 쭉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다른 어려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 라고 한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문제는 일단 풀이를 적지 맙시다. 자, 선생님 풀이를 보고 일단 이해만 먼저 할게. 일단 필기하고 나서 잘 봐요. 나는 일단 좀 헷갈리니까 얘를 f의 역함수 x라고 바꾸고 싶어요. 상관없죠?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y는 두 번째 줄에 있는 f의 역함수 x 마이너스 2분의 1x 식을 바꾼 거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고 두 번째 이 그래프와 x축과의 모든 교점의 x좌표. 그럼 x축과의 교점이라는 것은 우리는 y에다가 0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y에다가 0을 딱 집어넣을 거야. 그랬더니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2분의 1x는 f의 역함수 x가 돼버렸네. 3차 함수를 가지고 나왔는데 저 3차 함수의 역함수 자체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논리를 펼치기 위해 얘와 얘를 바꾼 겁니다. 그럼 여기가 x로 바뀌고 여기가 2분의 1x로 바뀌고 여기가 f로 되겠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f의 2분의 1x, 하려니까 2분의 1x를 집어넣으면 8분의 1x 세제곱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귀찮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여기가 fx가 되니? 2x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요거 대신에 2x를 대입하면 얘가 fx가 되고 여기가 2x가 되면서 오씨 너무 편하네? 라고 되네, 그치? 그럼 결국 얘는 2x잖아. 그랬더니 식이 뭐가 되냐면 0은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되면서 0은 x의 제곱으로 묶으니까 x 플러스 1이 되면서 x의 값은 0 중근 굳이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또는 마이너스 1. 그러면 합을 구하시오 했는데 답이 없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푸는 풀이입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쪽에서 fx식을 찾으시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작업 상관없었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교점이란 말이 나왔을 때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버리면 논리적으로 오류가 발생해 버립니다. 혹시 대수에서 삼각함수 배운 사람들 이런 거 있죠? y는 sin x, 그러면 y는 sin 2x 이렇게 됐을 때 sin x 보통 이렇게 되면서 주기가 2파이가 되는 거였잖아, 그치? 여기가 파이가 되고 여기가 2파이가 되고. 얘는 주기가 뭐니? 원래 주기인 2파이를 x의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2파이를 일어나는 거야. 주기가 파이가 되지. 그러면 이 그림을 파이 안에서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교점 자체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식을 편하게 해서 구했다. 그럼 원래대로 하려면은 얘가 마이너스 1로 구해졌대. 근데 원래 우리가 구할 교점은 요 점이야. 그러면 얼마가 나와야 되겠니?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로 나중에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서술형 때문에 이런 작업 하지 마. 그래서 서술형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 그래프에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식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프에서는 교점 자체가 완전 달라져 버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밑으로 풀이하지 마시고 요 식에서는 1로 와서 그냥 2x는 해가지고 8분의 1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x의 제곱, 그 다음에 아니지, 요 식에서 일로 와야 되지? 여기 x죠? 그 다음에 플러스 x. 요렇게 해서 풀어야지 x 값이 0하고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 나올 겁니다. 요거 모순이라는 거 꼭 적어 놓으시고 이게 정상적인 풀이.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필기하시죠. 그래서 계산하기 편리하게끔 식을 변형하는